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국내 팹립스 반도체 대란의 고공비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에 자동차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전력 반도체,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반도체의 대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납품 단가 등의 상승으로 인해 국내 팹리스 상위 10개 사이의 올 상반기 평균 매출이 지난해보다 25%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난이 심각한 DDI, 특별히 OLED DDI고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팹리스 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침체되었던 TV,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의 수요의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그러나 국내 상위 10위권과는 달리 10위권 밖의 중소 팹리스 업체들의 여전한 적자, 이것은 국내 팹리스 업계의 양극화를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국내 10대 팹리스 실적 고공비행입니다. 19일 날 국내 반도체 팹리스 매출 상위 10개 사이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10곳 중 9곳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국내 제1의 팹리스 업체이자 OLED DDI의 팹리스인 LX세미콘이죠. LX세미콘은 이전에 실리콘웍스라고 LG전자의 반기회사로 불렸었는데, 이제는 LG에서 계열 분리 후 LX세미콘으로 사명이 바뀌었죠. 이 회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8%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은 회사는 자동차 전장용 팹리스 업체인 IA, 이 회사는 64%의 매출 신장이 있었습니다. 영상 처리 반도체 팹리스인 NCN,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인 제주 반도체 순으로 매출 증가율이 지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상위 10개 사회 가운데 6곳은 매출뿐 아니라 영업이익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보인 것도 역시 LX세미콘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633%나 증가한 것이에요. 제주 반도체가 6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인 텔레칩스는 적자 폭이 대폭 감소되었고, 디자인 하우스인 알파홀딩스도 적자를 줄인 상황이죠. 메모리 팹리스인 피델릭스와 디스플레이 티콘 팹리스인 아나페스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 10대 팹리스의 실적 개선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일으킨 반도체 수요 확대에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되었던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자동차와 가전 공급량이 크게 확대가 되었고, 이에 따른 반도체 수요도 한꺼번에 몰렸죠. 급기야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물량을 다 소화시키지 못해서 공급 부족 현상까지 야기되게 된 것이죠. 이 영향으로 반도체 가격의 상승까지 부추겼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선의 이 X자형 공급선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그대로이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죠. 이러한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이 되었고, 파운드리 업체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고, 팹리스 업체들도 파운드리의 가격의 상승에 발맞춰서 더불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듯 반도체 납품의 단가의 상승, 이것은 팹리스 실적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팹리스 업체 임원은 파운드리 가격의 인상에 이어서 반도체 칩 납품 단가도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고객사인 완제품 업체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급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도 반도체 납품을 서둘러 주길 요구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반도체 부족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 완성차 업계나 아니면 스마트폰 업계나 이러한 것들이 가격이 비싸도 그 물품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도 가격을 올리고 팹리스 가격을 올리고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반도체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된 것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업체이죠. 증권업계에서도 LX세미콘, 이전에 실리콘웍스죠. LX세미콘의 마진이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 OLED DDI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팹리스 업체인 아나페스도
올레드 T콘 사업 비중의 확대로 수익성이 극대화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됐던 자동차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공급 부족 사태를 겪었고, 이것은 가격의 상승까지 발생을 시키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텔레칩스 관계자도 지난해에 차량용 반도체 주문량이 워낙 적어서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자동차 시장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하반기에 반도체 주문량도 급증했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주문이 밀려서 올 하반기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다시 말하면 텔레칩스와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를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차량용 반도체 주문량이 밀려들기 때문에 텔레칩스의 지금 회복도 실적 개선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상위 10개의 팹리스 업체들에게 집중된 이익이라는 거죠. 국내 팹리스 상위 10개사만 반도체 부족에 대한 과실을 얻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팹리스 업체들은 여전히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훈 아나텍이나 AD칩스, INC 등 10위권 팹리스들의 매출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적자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팹리스 업체 관계자들도 팹리스는 운영 비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출 실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하면서 매출 상승폭이 크지 않으면 영업이익의 개선이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어요. 다시 말하면 팹리스 자체가 원래 개발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매출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데, 매출의 실적의 상승폭이 아주 크지 않으면 원래 들어가는 운영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비용들이, 왜냐하면 개발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개선이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위 10개 사이의 팹리스 업체들은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위권 팹리스 업체들까지 계속 되게 되려면 이 부족 상태가 조금 더 가야 된다 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작은 회사에서라도 물건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이 작은 회사들은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규모의 정책을 벌이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격 단가적인 측면에서 파운드리 업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현상,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지금 파운드리 업체들도 지금 현 상황에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